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사색의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될지도 모를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낯선 감정.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되찾아가는 깊은 내면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녀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로 붐비던 루프탑 파티.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모든 소음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라기엔 너무 길었고 수줍음이라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어떤 확신을 확인이라도 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봄에 가까웠죠.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훗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그 눈빛을 떠올리며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서로의 영혼이 이어진 짜릿한 불꽃이 아니라 그녀의 기대와 이상이 투영된 프로젝션이었다는 것을. 나라는 존재를 알아봐주는 따스함이 아니라 나의 잠재력을 계산하는 차가운 저울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그려놓은 이상적인 남자의 틀에 그를 맞춰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왜 그 시선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은 마치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마법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당신은 좀 다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할 사람 같아요. 그는 그녀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저 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짚인 불씨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인정, 나를 알아봐 주었다는 기쁨,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안도감.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이들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세 가지 감정일 겁니다. 사실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코니 옆에 조용히 서서 와인잔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을 흔들며 마치 해답이라도 줄 것처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의 침묵은 그저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된 신비로움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텅 빈 캔버스가 됩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애타게 기다려온 바로 그 캔버스 말이죠. 그렇게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말은 비단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분명 강인하지만 말수가 적은 타입일 거예요. 당신이 언젠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낼 거라는 게 보여요. 그는 그 말들을 순수한 찬사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빈칸을 채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칭찬은 붓터치가 되어 그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녀 자신을 위한 이미지 위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더 꼿꼿이 폈고 말을 더 신중하게 골랐으며 침묵하고 싶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매혹적인 시선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런 의문 없이 자신을 조정했습니다. 그 매혹이 사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기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사랑 혹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 희귀했으니까요. 홀로 있을 때 그는 종종 선택받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라는 사람 자체로 선택받는 꿈을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된 것만 같은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딱 들어맞지 않는 느낌. 그녀의 질문은 단 한 번도 그의 과거, 그의 아픔, 그의 철학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언제나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남자보다 미래의 그에게 더 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당신에겐 그저 그걸 뒷받침해줄 멋진 이야기가 필요할 뿐이야.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와 그녀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닮아갔고 그의 취향은 부드러워졌으며 그의 모난 구석들은 둥글게 깎여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의하는 쪽을 택했죠. 정직함보다는 조화로움이 더 편하게 느껴졌고 동의는 곧 애정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생명력 넘치는 진짜 그의 모습이 서서히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극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관객들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스포트라이트는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무대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캐스팅은 끝났고 대본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대본에 그가 쓴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정작 그녀가 원했던 남자가 지금의 그가 아니라 그가 연기해주기를 바랐던 어떤 역할이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걸작은 당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측정되고 평가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그녀의 목소리에서 반짝이던 생기 넘치는 호기심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을 품은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밖에 있을 때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아?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어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말들은 마치 그녀가 이미 편집하기 시작한 원고에 가하는 부드러운 교정 작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 전 침대에 누워 그녀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의 침묵이 나를 가르치려는 지시가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선택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저 배역에 캐스팅되었을 뿐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과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신이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정했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되어야 할 새로운 모습이 사소한 것들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색깔 셔츠가 당신을 더 강해 보이게 만들어. 내가 어떤 생각인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봐.
처음에는 그것이 보살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훈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흐린 토요일, 그는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맹렬히 적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펜은 빠르게 움직이다가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찍찍 그어 지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물 한 잔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미간을 찌푸린 그 집중력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의 집요한 몰두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간 후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번호를 매겨 조목조목 분석해 놓은 목록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필요가 있음. 약속을 정할 때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감정적으로는 더 존재감을 드러내되 반응은 덜 즉각적이어야 함. 그는 마치 그 단어들이 노트 밖으로 튀어나와 방 전체를 더럽힐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은 그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으로 윤곽이 그려지고 그녀의 비전으로 채워진 하나의 실루엣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외출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내내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추천한 짙은 남색 재킷을 입었고 그녀가 선호하는 와인을 주문했으며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웃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고 그 역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감정이 아니라 근육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리허설을 거치지 않은 선택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는지 그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침대에서 그녀는 그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옆에 누운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본떠 만든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대본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배역을 맡은 배우가 대사 치기를 거부한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까? 아니면 그녀는 그저 새로운 배우를 찾아 나설까? 당신이 대본에 맞지 않을 때 그녀는 이야기를 바꾸는 대신 배우를 바꿉니다. 당신은 그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진정으로 이해받는 것을 혼동했을 뿐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능숙하고 우아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자리였죠. 테이블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촛불은 부드럽게 흔들렸으며 웃음소리는 잘 짜인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상냥했으며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만큼만 대담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야말로 모든 여자가 꿈꾸는 그런 남자야. 그는 마치 경주에 참가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트로피를 받듯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그 박수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칭찬하는 남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한때 그가 믿었던 삶의 재방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의견은 방 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고 그의 웃음은 계산되었으며
그의 몸짓은 연출되었습니다. 그가 위선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의 연기를 확인이라도 하듯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거봐요. 당신은 마침내 내가 항상 알아봤던 그 남자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속에서 무언가 뒤틀렸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설거지가 끝난 후 그는 희미한 욕실 불빛 아래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그가 몇 주 동안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연습했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따뜻하며 호감 가는 그러나 완전히 낯선 미소였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마저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천천히 내쉬며 세면대에 양손을 짚고 기댔습니다.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며 잠시나마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거울 속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 가슴을 통해 울려나오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즐겼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동틀녘에 홀로 하는 하이킹, 아파트 구석에 쌓아두었던 재즈 음반들, 깜빡이는 등불 아래서 읽던 철학책. 그는 몇 달 동안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고 싶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택받는 것의 대가는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묻기 전에 그녀의 옷을 칭찬했고 한때 의문을 가졌던 정치, 예술, 심지어 친구 관계에 대한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전에 먼저 사과하며 잔잔한 수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의 욕망이 아닌 다른 모든 욕망으로 빚어진 남자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그는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옛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포옹하고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더 캐묻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역할에 아주 잘 어울려 보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가시처럼 그의 피부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역할에 잘 어울려 보인다. 좋아 보인다는 것도 빛이 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할, 배역, 가면을 잘 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가 얼마나 한결같고 예측 가능한 사람인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칭찬으로 여겼지만 억압에서 비롯된 안정감은 강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또 다른 조각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당신은 한 명의 인간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가면이 되어갑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인간이 고독을 온전히 끌어안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다툼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아침,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의 짐가방만이 문 옆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도시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섰을 때 차가운 서리가 공기를 찔렀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곳은 얼어붙은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앙상한 나무들과 속삭이는 눈의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 난로와 간이 침대가 전부였지만 그곳은 성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는 터지지 않았고 거울도 없었으며 마치 다시 돌아오려는 기억처럼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주의를 돌릴 만한 것들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음악, 귓가에 맴돌던 그녀의 목소리. 그는 불 옆에 앉아 텅 빈 노트를 펼쳤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페이지는 백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난로 및 서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칼 융의 저서였습니다. 누군가의 손길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귀퉁이가 접혀 있었으며 여백에는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허기진 듯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은 마치 그의 가슴속 균열을 정확히 겨냥한 듯 페이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개성화란 한 개인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성이 우리의 가장 깊고 마지막이며 비교할 수 없는 고유성을 포함하는 한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시간 동안 그 문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그가 얼마나 그 본질에서 멀리 표류해 왔는지를 생각하니 허탈했습니다. 밤이면 불 옆에서 그는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가 버려두었던 그 남자에게, 허락 없이도 꿈꿀 수 있었던 그 소년에게, 그는 그녀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후회, 두려움, 은밀한 기쁨, 조용한 반항들, 나흘째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눈은 주먹처럼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채로 오두막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를 두렵게 한 것은 바깥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이었습니다. 희미한 난로 불빛 속에서 그는 오두막의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눈은 퀭했으며 면도도 하지 않은 모습. 하지만 그 지친 모습 아래 무언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분, 어쩌면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다 깊은 물속에서 솟아오르듯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보이네.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필수품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녀가 사준 낡은 옷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삶을 위한 할일 목록으로 가득 찬 가죽 노트, 심지어 카탈로그 속 마네킹처럼 웃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사진까지도요. 불꽃은 마치 쓸모 있어진 것이 기쁘다는 듯 타닥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에게도 과거의 자신에게도 아닌 편지,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을 그의 내면에서 묵묵히 되찾아지기를 기다려온 그 공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해질녘 그는 눈 속을 걸었습니다. 숨결은 고르고 장화는 아무도 밟지 않은 길 위에서 버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숲의 정적 속에서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두막의 거울은 이제 아무런 장식도 변명도 없는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를 대신해 선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됩니다. 개성화의 길은 외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외롭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돌아올 무렵 눈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곳은 그 도시도 그녀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속도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울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나요? 그 모습은 당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려준 초상화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사색의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될지도 모를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낯선 감정.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되찾아가는 깊은 내면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녀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로 붐비던 루프탑 파티.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모든 소음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라기엔 너무 길었고 수줍음이라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어떤 확신을 확인이라도 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봄에 가까웠죠.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훗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그 눈빛을 떠올리며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서로의 영혼이 이어진 짜릿한 불꽃이 아니라 그녀의 기대와 이상이 투영된 프로젝션이었다는 것을. 나라는 존재를 알아봐주는 따스함이 아니라 나의 잠재력을 계산하는 차가운 저울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그려놓은 이상적인 남자의 틀에 그를 맞춰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왜 그 시선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은 마치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마법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당신은 좀 다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할 사람 같아요. 그는 그녀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저 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짚인 불씨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인정, 나를 알아봐 주었다는 기쁨,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안도감.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이들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세 가지 감정일 겁니다. 사실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코니 옆에 조용히 서서 와인잔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을 흔들며 마치 해답이라도 줄 것처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의 침묵은 그저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된 신비로움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텅 빈 캔버스가 됩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애타게 기다려온 바로 그 캔버스 말이죠. 그렇게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말은 비단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분명 강인하지만 말수가 적은 타입일 거예요. 당신이 언젠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낼 거라는 게 보여요. 그는 그 말들을 순수한 찬사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빈칸을 채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칭찬은 붓터치가 되어 그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녀 자신을 위한 이미지 위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더 꼿꼿이 폈고 말을 더 신중하게 골랐으며 침묵하고 싶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매혹적인 시선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런 의문 없이 자신을 조정했습니다. 그 매혹이 사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기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사랑 혹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 희귀했으니까요. 홀로 있을 때 그는 종종 선택받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라는 사람 자체로 선택받는 꿈을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된 것만 같은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딱 들어맞지 않는 느낌. 그녀의 질문은 단 한 번도 그의 과거, 그의 아픔, 그의 철학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언제나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남자보다 미래의 그에게 더 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당신에겐 그저 그걸 뒷받침해줄 멋진 이야기가 필요할 뿐이야.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와 그녀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닮아갔고 그의 취향은 부드러워졌으며 그의 모난 구석들은 둥글게 깎여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의하는 쪽을 택했죠. 정직함보다는 조화로움이 더 편하게 느껴졌고 동의는 곧 애정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생명력 넘치는 진짜 그의 모습이 서서히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극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관객들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스포트라이트는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무대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캐스팅은 끝났고 대본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대본에 그가 쓴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정작 그녀가 원했던 남자가 지금의 그가 아니라 그가 연기해주기를 바랐던 어떤 역할이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걸작은 당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측정되고 평가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그녀의 목소리에서 반짝이던 생기 넘치는 호기심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을 품은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밖에 있을 때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아?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어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말들은 마치 그녀가 이미 편집하기 시작한 원고에 가하는 부드러운 교정 작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 전 침대에 누워 그녀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의 침묵이 나를 가르치려는 지시가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선택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저 배역에 캐스팅되었을 뿐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과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신이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정했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되어야 할 새로운 모습이 사소한 것들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색깔 셔츠가 당신을 더 강해 보이게 만들어. 내가 어떤 생각인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봐. 처음에는 그것이 보살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훈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흐린 토요일, 그는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맹렬히 적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펜은 빠르게 움직이다가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찍찍 그어 지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물 한 잔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미간을 찌푸린 그 집중력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의 집요한 몰두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간 후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번호를 매겨 조목조목 분석해 놓은 목록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필요가 있음. 약속을 정할 때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감정적으로는 더 존재감을 드러내되 반응은 덜 즉각적이어야 함. 그는 마치 그 단어들이 노트 밖으로 튀어나와 방 전체를 더럽힐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은 그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으로 윤곽이 그려지고 그녀의 비전으로 채워진 하나의 실루엣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외출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내내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추천한 짙은 남색 재킷을 입었고 그녀가 선호하는 와인을 주문했으며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웃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고 그 역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감정이 아니라 근육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리허설을 거치지 않은 선택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는지 그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침대에서 그녀는 그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옆에 누운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본떠 만든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대본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배역을 맡은 배우가 대사 치기를 거부한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까? 아니면 그녀는 그저 새로운 배우를 찾아 나설까?
당신이 대본에 맞지 않을 때 그녀는 이야기를 바꾸는 대신 배우를 바꿉니다. 당신은 그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진정으로 이해받는 것을 혼동했을 뿐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능숙하고 우아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자리였죠. 테이블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촛불은 부드럽게 흔들렸으며 웃음소리는 잘 짜인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상냥했으며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만큼만 대담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야말로 모든 여자가 꿈꾸는 그런 남자야. 그는 마치 경주에 참가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트로피를 받듯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그 박수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칭찬하는 남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한때 그가 믿었던 삶의 재방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의견은 방 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고 그의 웃음은 계산되었으며 그의 몸짓은 연출되었습니다. 그가 위선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의 연기를 확인이라도 하듯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거봐요, 당신은 마침내 내가 항상 알아봤던 그 남자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속에서 무언가 뒤틀렸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설거지가 끝난 후 그는 희미한 욕실 불빛 아래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그가 몇 주 동안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연습했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따뜻하며 호감 가는 그러나 완전히 낯선 미소였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마저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천천히 내쉬며 세면대에 양손을 짚고 기댔습니다.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며 잠시나마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거울 속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 가슴을 통해 울려나오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즐겼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동틀녘에 홀로 하는 하이킹, 아파트 구석에 쌓아두었던 재즈 음반들, 깜빡이는 등불 아래서 읽던 철학책. 그는 몇 달 동안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고 싶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택받는 것의 대가는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묻기 전에 그녀의 옷을 칭찬했고 한때 의문을 가졌던 정치, 예술, 심지어 친구 관계에 대한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전에 먼저 사과하며 잔잔한 수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의 욕망이 아닌 다른 모든 욕망으로 빚어진 남자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그는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옛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포옹하고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더 캐묻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역할에 아주 잘 어울려 보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가시처럼 그의 피부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역할에 잘 어울려 보인다. 좋아 보인다는 것도 빛이 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할, 배역, 가면을 잘 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가 얼마나 한결같고 예측 가능한 사람인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칭찬으로 여겼지만 억압에서 비롯된 안정감은 강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또 다른 조각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당신은 한 명의 인간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가면이 되어갑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인간이 고독을 온전히 끌어안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다툼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아침,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의 짐가방만이 문 옆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도시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섰을 때 차가운 서리가 공기를 찔렀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곳은 얼어붙은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앙상한 나무들과 속삭이는 눈의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방 한 칸의 난로와 간이 침대가 전부였지만 그곳은 성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는 터지지 않았고 거울도 없었으며 마치 다시 돌아오려는 기억처럼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주의를 돌릴 만한 것들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음악, 귓가에 맴돌던 그녀의 목소리. 그는 불 옆에 앉아 텅 빈 노트를 펼쳤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페이지는 백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난로 및 서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칼 융의 저서였습니다. 누군가의 손길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귀퉁이가 접혀 있었으며 여백에는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허기진 듯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은 마치 그의 가슴속 균열을 정확히 겨냥한 듯 페이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개성화란 한 개인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성이 우리의 가장 깊고 마지막이며 비교할 수 없는 고유성을 포함하는 한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시간 동안 그 문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그가 얼마나 그 본질에서 멀리 표류해 왔는지를 생각하니 허탈했습니다. 밤이면 불 옆에서 그는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가 버려두었던 그 남자에게, 허락 없이도 꿈꿀 수 있었던 그 소년에게, 그는 그녀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후회, 두려움, 은밀한 기쁨, 조용한 반항들, 나흘째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눈은 주먹처럼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채로 오두막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를 두렵게 한 것은 바깥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이었습니다. 희미한 난로 불빛 속에서 그는 오두막의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눈은 퀭했으며
면도도 하지 않은 모습. 하지만 그 지친 모습 아래 무언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분, 어쩌면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다 깊은 물속에서 솟아오르듯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보이네.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필수품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그녀가 사준 낡은 옷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삶을 위한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찬 가죽 노트, 심지어 카탈로그 속 마네킹처럼 웃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사진까지도요. 불꽃은 마치 쓸모 있어진 것이 기쁘다는 듯 타닥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에게도, 과거의 자신에게도 아닌 편지,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을 그의 내면에서 묵묵히 되찾아지기를 기다려온 그 공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해질녘, 그는 눈속을 걸었습니다. 숨결은 고르고 장화는 아무도 밟지 않은 길 위에서 버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숲의 정적 속에서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두막의 거울은 이제 아무런 장식도 변명도 없는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를 대신해 선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됩니다. 개성화의 길은 외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외롭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돌아올 무렵 눈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곳은 그 도시도 그녀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속도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울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나요? 그 모습은 당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려준 초상화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사색의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될지도 모를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낯선 감정.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되찾아가는 깊은 내면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녀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로 붐비던 루프탑 파티.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모든 소음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라기엔 너무 길었고 수줍음이라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어떤 확신을 확인이라도 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봄에 가까웠죠.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훗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그 눈빛을 떠올리며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서로의 영혼이 이어진 짜릿한 불꽃이 아니라 그녀의 기대와 이상이 투영된 프로젝션이었다는 것을, 나라는 존재를 알아봐주는 따스함이 아니라 나의 잠재력을 계산하는 차가운 저울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그려놓은 이상적인 남자의 틀에 그를 맞춰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왜 그 시선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은 마치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마법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당신은 좀 다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할 사람 같아요. 그는 그녀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저 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짚인 불씨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인정, 나를 알아봐 주었다는 기쁨,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안도감.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이들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세 가지 감정일 겁니다. 사실 그는 그날 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코니 옆에 조용히 서서 와인잔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을 흔들며 마치 해답이라도 줄 것처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의 침묵은 그저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된 신비로움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텅 빈 캔버스가 됩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애타게 기다려온 바로 그 캔버스 말이죠. 그렇게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말은 비단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분명 강인하지만 말수가 적은 타입일 거예요. 당신이 언젠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낼 거라는 게 보여요. 그는 그 말들을 순수한 찬사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빈칸을 채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칭찬은 붓터치가 되어 그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녀 자신을 위한 이미지 위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더 꼿꼿이 폈고 말을 더 신중하게 골랐으며 침묵하고 싶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매혹적인 시선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런 의문 없이 자신을 조정했습니다. 그 매혹이 사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기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사랑 혹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 희귀했으니까요. 홀로 있을 때 그는 종종 선택받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라는 사람 자체로 선택받는 꿈을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된 것만 같은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딱 들어맞지 않는 느낌. 그녀의 질문은 단 한 번도 그의 과거, 그의 아픔, 그의 철학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언제나 그가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남자보다 미래의 그에게 더 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당신에겐 그저 그걸 뒷받침해줄 멋진 이야기가 필요할 뿐이야.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와 그녀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닮아갔고 그의 취향은 부드러워졌으며
그의 모난 구석들은 둥글게 깎여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의하는 쪽을 택했죠. 정직함보다는 조화로움이 더